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은 학과 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할 때 성균관대학교 의대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또는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적합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인재 전형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성균관대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불리한 학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예 뽑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25명의 모집 인원이라 하더라도 충원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블라인드 서류평가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면서 일반계 학생들이 조금 더 약진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1학년도가 사실상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첫 해년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의 대학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학교 수능체저 미반영 전형 대학에서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궁금하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2022-23학년도에 내가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타당 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입시는 항상 바뀌죠. 입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의 결과는 전년도의 결과일 뿐이지 내년도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학과 모집에서 25명을 뽑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1단계 배수는 3배수, 1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80%, 면접이 20%를 반영하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1단계의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이죠. 1단계 배수가 3배수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배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죠. 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에 이동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가 카톨릭 대학교에 이동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카톨릭 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동 가능성이 적고, 성균관대에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내년도에는 의과대학에 지원하시는 대학의 폭이 줄어든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인 거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20%인데 다른 일반적인 대학이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 정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 면접의 비중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20%다 30%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식의 면접 방식을 진행을 하느냐,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면접 반영 비율이 5%예요. 면접 반영 비율이 5%라 하더라도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죠.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면접 반영 비율이 5%라 하더라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MMI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면접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얘기의 골자는 면접이 몇 퍼센트냐 라고 하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얼마만큼의 면접 시간을 주고 진행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실질 반영 비율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면접의 유형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의 면접 시간을 줄였죠. 전년도에는 5개 방에서 6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의 방에서 4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는 거로 해서 면접의 방과 시간을 줄였는 데 비해서 성균관대는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4개 방에서 각 단계별 10분이죠. 4개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개의 척도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 4개 방에서 면접을 40분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서류 면접, 두 번째는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면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윤리적 딜레마라고 보기 때문에 각 방에서 10분 정도씩 해서 40분이나 5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은 20%이지만 면접의 방식의 MMI 면접의 방식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비중이 높은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19, 20, 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25명으로 그냥 모집 인원은 동일하지만 달라지는 점은 계속해서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죠. 2018년도를 빼고 2019, 20, 21년도로 가면서 16.36, 18.20 올해 같은 경우는 21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대 1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거죠. 21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수능 체제 미충족 학생들을 빼고 나면 실제 경쟁률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21대 1이고 더군다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성균관대의 경쟁률의 21대 1은 매우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전년도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15명을 모집을 했는데 2019, 20, 21년도 가면서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늘었고 경쟁률이 2018년도에 경쟁률이 25대 1이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2018, 19, 20 오면서 여기서는 경쟁률이 약 한 16대 1, 17대 1 정도 그 다음에 2020, 21년도로 오면서 경쟁률이 꾸준하게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충원율과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5명일 때 지원 인원이 409명, 경쟁률이 16.36대 1이고 충원 인원이 29명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25명 모집 인원에 충원 인원이 29명이기 때문에 전체 모집 인원은 54명이 꼴인 거고 그리고 충원율은 116%. 자, 2020년도로 가면서 충원율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116%였는데 2020년도에 충원율이 140%. 아마 이 충원율의 140%가 올해 2021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경쟁률이 상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원율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합격의 가능성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는 1등급 1.5, 2등급 2.5, 3등급 이내의 점수가 합격생의 비율이 약 79%.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생들 중에서 3등급 2점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약 79%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는 3등급 이내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약 77.8%다. 그러니까 결국은 3등급 넘어서 3등급과 4등급 정도의 성적에서 뽑힌 학생들의 비율들도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이 3등급 이내에서도 성균관대를 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2.2등급, 2.3등급도 성균관대를 붙는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성균관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합격생의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가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고등학교가 영재고냐, 과학고냐, 자사고냐, 일반 고등학교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 다르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흔히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 의과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으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1.2 정도의 교과 성적이 돼야 돼요.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성이 보여야 되고 자사고인 경우도 물론 자사고에 따라서 학업적 역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균관대의 자사고에 붙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대부분 2점대 이내 정도의 성적대 1.789 정도에서도 성균관대학교에 붙을 수 있다. 자사고의 경쟁력이 있고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있다면, 그리고 과학고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적대가 봤었을 때 2점대 중반 정도까지도 합격할 수 있고요. 영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GPA 성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4.3 중에서 적어도 3.89 이상의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야만 영재고에서 붙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를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을 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사고인 경우에는 보통 2점대 이내 정도에 붙는 학생들이 나온다 라고 해서 뭐 자사고는 1.8 정도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의학과에 붙는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요소는 이거겠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의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 비교과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수상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 교과목 수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설명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 고등학교 유형, 내가 자사고냐, 특목고냐, 일반고냐 등등 고등학교 유형, 또 학교의 프로그램, 학교의 진학률, 학교의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사실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하면, 이동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인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었죠. 정시 비중이 커지고 직윤으로 쏠리면서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줄었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어요.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 활동 우수형으로 선발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합친 것보다 인원이 줄어다 보니까 결국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보다 합격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단계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에 거의 사활을 걸으셔야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4개의 방에서 우리가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고, 그 4개의 방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4가지. 첫 번째는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 두 번째는 인적성에 대한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면접이나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은 상황 면접이나 윤리적인 딜레마에 해당이 되어지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인적성 면접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정순의 반에는 4명에서 5명의 친구들이 같이 뭉쳐 다니면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의 행동이 거칠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서 정수는 가능한 이들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집단에서 꽤 주도적이던 재민이라는 아이가 집단의 중심인 아이와 갈등이 생겨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수는 재민이가 심한 욕설이 적힌 쪽지가 잔뜩 붙어있는 사물함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그 뒤에 재민이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태로 지냈고, 재민이는 그 후 2달쯤 뒤에 자퇴를 했다. 정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정수가 사물함 앞에서 그냥 지나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두 번째,
본인이 사물함 앞에서 울고 있는 재미리를 마주쳤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런 면접들이 우리가 이제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 면접이면서 결국은 가치 판단 능력을 체크하는 면접이죠. 이런 상황 면접들이 의대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면접 중에 가장 큰 면접인데 결국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벗게 되냐면 제시문에 대한 숙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제시문이 이게 짧은 것 같아도 사실 제시문 숙지 시간이 적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당황스러운 면접장이죠. 그렇죠? 면접관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제시문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 올바르게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는 과정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제시문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다, 똑똑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능 성적이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시고 난 다음에는 거의 면접에 올인하시면서 다양한 제시문을 숙지하고 발표하는 훈련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9년도의 인적성 면접이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전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했었던 인적성 면접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벌써 이제 11월 달이 됐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11월 11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어지고 면접은 불과 거기에서 3일 후 11월 14일 날 면접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매우 짧죠. 아주 면접의 난이도나 비중이나 고등학교, 대학의 유형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꼭 붙어야 하는 학교고 면접의 중요성이 워낙 큰 학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준비 시간이 매우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너네 면접하지 말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말고 주위의 도움 받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라는 얘기로 의도적으로 1차 발표 시간과 면접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학원에서의 수업은 12일 날 13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저녁에 6시부터 10시 4시간씩 두 번 8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 번에 4명 정도씩 해서 8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일정이 만약에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1대1 개인 수업으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셨다가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면접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에 수능 이후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면접을 진행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경쟁률도 치열하고 왜냐하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했었던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이 학생들이 볼 때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메시지 첫 번째 하나가 충원율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의 범위가 대부분 2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의 비율이 77%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판단을 잘못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67에서도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면 그냥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을 가져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성균관대학교가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수능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1단계를 합격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은 이틀, 3일 기간 동안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에 올인해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학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의예과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